자, 반갑습니다.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기 전에 주 일정들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면 바로 이제 3.1절 또 연휴가 있습니다. 3.1절이 대체 공휴일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또 휴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쉬는 그 전주에는 항상 거래가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 일정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는 주간인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글로벌 이슈들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월요일 날 일본이 휴장이에요. 일본이 휴장이라는 건 요즘 일본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본 휴장이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실적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도미노 피자 있죠. 도미노 피자가 개장하기 전에 있을 예정인데 도미노 피자의 경우는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에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동이 최근에 피자에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미노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템퍼스 AI의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템퍼스 AI가 최근에 그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은 또 주식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사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샀으면. 바로 이제 요건데요. 올해만 99% 폭등을 했고 엔비디아 대신에 이 회사를 쓸어 담았대요. 보니까 최근에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의료 AI 관련주인 템퍼스 AI를 무지하게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템퍼스 AI 지금 여기 순매수 순위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여기 수치가 1억, 6억, 2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단위가 $10,000라니까 대충 계산 한번 해보시고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이거는 테슬라를 주가를 2배 추정하는 ETF 곱하기 2죠. 곱슬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 많이 사고 있는 게 템퍼스 AI예요. 심지어 뭐 이더리움이나 구글 같은 애들보다 더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고 또 바이오 제약주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옛날에는 뭐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를 샀었다면 꺾였잖아요. 꺾이고 나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약간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템퍼스 AI의 그 실적이 이제 월요일날 장 끝나고 나올 예정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홈디포, 이제 뭐 약간 뭐 경기를 볼 수 있는 지표도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월마트 실적 나오고 나서 증시가 이제 깨졌죠. 그래서 홈디포도 비슷해요. 약간 경기 영향을 타는. 그리고 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는 퍼스트 솔라, 이제 태양광 실적 나오고요. 루시드 전기차도 나옵니다. 수요일 날로 가게 되면 수요일 날에 이제 근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일본의 이번 주죠. 이번 주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이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일본의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개장 전에는 스텔란티스 자동차 회사, 유럽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휘청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나 C3AI, 아이온큐, 조비 같은 양자, 또 뭐 인공지능, 또 저기 뭐 항공 우주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테마주죠. 어찌 보면 테마주들이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예정돼 있어서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이 굉장히 박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저녁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매주 나오는 거라서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미국의 이제 PCE 지수가 나오는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거고요. 이 PCE 지수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CPI도 보고 PPI도 보는 이유가 결국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보통 CPI, PP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P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미국 기준으로는 엄청난 또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목요일날 개장 전에는 비스트라 에너지 실적 나올 예정이고, 장 끝나고 나서는 역시 사운드하운드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사운드하운드는 참고로 최근에 엔비디아가 지분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지분 턴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우주항공 테마, 로켓랩과 아처, 그리고 이제 원전주, 뉴스케일 파워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PC 물가지수 나올 예정, 그리고 일본의 경기 지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장 전에 나옵니다. 보통 8시 30분에서 고 50분 요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경기 지표가 금요일 개장 전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는 어찌 보면 아이고 이번에 그 3.1절 연휴 때 어디 놀러 갈까? 이러신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증시가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작살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런 실적들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슬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워렌 버핏의 경우는 지금 9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을 무려 480조 원을 지금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디를 살 것이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 5대 무역회사의 지분을 늘린대요. 일본 5개 무역회사, 뭐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물산, 어쩌고저쩌고, 스미모토, 마루베니, 이토추 이런 데 지분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향후 경영진도 수십 년간 이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대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장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2019년도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2019년도부터 지금 5년 투자했잖아요. 138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지분 가치는 235달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이 산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워렌 버핏은 단가가 지금 낮잖아요. 굉장히 낮은 단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해 볼까요? 138인데 지금 235면은 이미 수익이 거의 70%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산다고 같이 이쪽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버크셔에서는 이미 수익이 70%가 나고 있는 상태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은 지금 2년 넘게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13F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워렌 버핏은 미국 지수를 우상향 했을 때 수익을 내는 ETF를 전량 청산해버리고 현금을 갖고 있고, 최근에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일본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하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을 우량기업 투자보다 선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 내려가는 거냐? 아니다. 아니다.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좋은 종목을 찾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주는 정치적인 언급도 살짝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를 향해 엉클 쌤이라고 부르면 이제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언젠가 당신의 조카들은 우리가 2004년에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은 돈, 즉 세금을 지불하기 희망한다면서 그 돈을 현명하게 써달라. 자신의 잘못 없이 짧은 지푸라기를 살기 위해 붙잡는 많은 일을 보살펴달라. 안정된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경계심이 모두 필요하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하는 얘기인데 과연 트럼프가 이거를 알아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요한 주간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의 일정도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월요일날 이제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어서 또 이제 담당자들이 출국할 예정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베트남과 이제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하게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원전 협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약간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있어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작년에도 합의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유럽 쪽은 미국한테 넘기고 다른 곳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굴욕적인 그런 딜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베트남 쪽으로 원전 협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날 바로 있을 일정이 되겠고요. 철강 석유화학 업계 대상 미국 수입 규제 설명의 개최 이런 거 다 잘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게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글쎄 좀 의문입니다. 해야 되지만 성공적이 됐을지. 자, 그리고 화요일날 잘 보셔야 됩니다. 화요일날 11시 10분인데요. 이때 그 금통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11시 10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일정에 요때 우리나라 이제 금리 나오죠. 금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금리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일정들도 있고. 수요일 날로 넘어가게 되면 인구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요즘 뭐 인구가 없어서 뭐 초등학교가 그냥 텅텅 비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는 현실화되었고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구 얘기 좀 나올 거고요. 자, 드론쇼 코리아라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후 2시 부산 백스코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드론 관련주들이 수요일날 일정이 있으니까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본격 개시한다고 하고요.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전기 그리고 충전 서비스라는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는 괜찮은 재료가 있으면 또 저희 실전투자반에서는 단타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이 풍력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정부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은 다 저희 실전투자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주말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대통령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친러시아적인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광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원하는 거는 이제 유럽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이제 가입이 되면서 동맹국이랑 같이 영토를 방어하게 되면 러시아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튼 뭐 물밑 작업들이 좀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재건 테마라든지 그쪽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죠.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펀드가 나온답니다.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펀드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우량 기업도 선별 투자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비아디라든지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를 살펴보면 테슬라나 비아디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거가 아닐까요? 그죠? 한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샤오미도 투자한대요. 샤오미가 참고로 주가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샤오미가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유비테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얘네도 비아디 관련해서 그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도 주가가 올해 들어서 93%가 늘었대요. 올해. 지금 2달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약간 주춤하고 있고 테마주만 좀 가죠. 한국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중국은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뭐 야스카와 전기, 덴소 이런 데다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나 봐요. 아쉽죠? 그러면 나머지 거는 뭐예요? 나머지 로봇주들은 아직은 제대로 돈을 벌지도 못할 뿐더러 기술력도 아직은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맨날 한국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제가 드렸던 로봇주는 다 어쨌든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오르지 않은 것들 중에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은 앞으로 많이 올랐지만 잘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펀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펀드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 펀드에다가 돈을 뭐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주식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레인보우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디테일한 부분은 또 저희 실전 투자반은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로 또는 방송으로 전략을 계속해서 챙겨드릴 텐데, 아무튼 미국장이 금요일날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잘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가 잘 갈 때 같이 갔던 적이 더 많아요. 물론 미국장도 같이 따라가지만 특히 한국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진짜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저는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형주도 좋아요. 대형주도 좋지만 요즘에 시총상위주 좀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이 뛰는 장세라서 이럴 때 바닥에서 100% 200%짜리 나오는 거고, 또 뭐 꼭 그렇게 세 자릿수가 아니더라도 한 20-30% 수익 내는 거는 요즘에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점 종목들만 잘 사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료로 TV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이나 또 텔레그램에서 드리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 실전 투자반에 계시는 분들께만 또 따로 드리는 또 단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단타나 중소형주들이 잘 된다는 걸 이걸 통해 또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는 개장 전에 드린 겁니다. 개장 전에 21일 날에 제닉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되게 생소하시죠? 근데 좋은 기업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닉스를 8시 56분에 추천을 드렸고요. 저는 항상 단타를 장 전에 드리거든요. 장중에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닉스가 잘 갔어요. 제닉 말고 제닉도 많이 갔는데 제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요거를 저는 아침에 드렸거든요. 물론 여기 끝나고 나서 차트 보면 뭐야 이거 빠졌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 드렸을 때가 장 전이니까 시초가 밑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하루에만 수익률이 15% 이상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1분봉 차트예요. 오전에 그냥 게임 끝났어요. 11시 반에.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을 제가 아침에 요즘 같은 장에 딱 맞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20일 날에는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에는 이제 파이버 프로 추천드렸는데, 목요일 날 보시면 뭐야 이거 끝났네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단타니까 개장 후 30분 만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10% 넘게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을 저희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이버 프로는 사실 제가 뭐 이때도 한번 추천드리고 이때도 한번 추천드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무료 방송에서는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잘 갔었는데 이제 라스트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끝난 것 같진 않은데 한 번 더 드렸었고요. 이 종목이 또 드론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정에서 제가 드론쇼 일정 있다고 한 거 관련해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희는 수익 실현 했습니다만 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9일 수요일 날에는 유니퀘스트, 이것도 8시 53분에 개장 전에 추천드렸었는데, 유니퀘스트도 요 당일날에는 못 가는데 그 다음날 9% 정도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 구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니퀘스트는 뭐 하는 회사냐? 얘는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고, 요 종목이 이제 로봇 관련주로 올라갔었고요.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올라갔던 건데, 이제 이런 좀 그 후발주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로보티즈 이런 것들이 좋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쪽에서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로봇 펀드 이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되는 부분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는 짧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날에는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에는 3A 로직스 이 종목 드렸었는데요. 개장 전에 드렸습니다. 3A 로직스는 신규 상장주고, 자, 18일 날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짧은 시간에 이때였었죠. 18일 날. 이때도 약간 밀렸어요. 개장 초 약간 밀렸지만 좋아요. 약간 밀려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떴는데 얼마나 올랐냐? 대략 8,500원대에서 9,800원까지 올랐었고, 대략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한 14, 15%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끌고 왔을 경우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단기주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인데 요즘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뭐 우량주를 끌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또 한국장의 특징이 또 이런 단타가 된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그 글로벌 장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시고자 하신다면은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실전 투자반에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매일 아침 정말 장이 너무 답이 없다. 그런 날을 제외하고서는 매일 아침 여러분께 장 전에 추천을 드리고 같이 수익 내보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씩 여러분께도 기회가 된다면 또 공개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실전반에 먼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저도 좀 준비하고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장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관세를 당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세는 크게 꺾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